네, 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민법과 민사소송법 과목의 담당인 고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2020년도 노무사 1차 민법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서 내년도 시험에 필수, 반드시 필합격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공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문제를 검토한 결과로는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이상한 문제 또는 어떤 지엽적이고 출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시험 경영과 관련해서 출원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경쟁이 심화될수록 공부는 좀 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향이 출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노무사 자격증이 사회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원자가 늘어나면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합격자의 정원은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걸러내는 것은 시험에서 어쩔 수 없이 걸러내는 수단으로 어떠한 걸 택하느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수단으로 걸러내는. 그런데 이건 욕을 먹기 때문에 곤란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민법에서 걸러내기는 아주 쉽습니다. 민법은 그 양이 무진무진하게 방대하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함에도 물어보지 않은 이미 시험의 다른 객관식 기출시험에서 노출된 쟁점이어서 터무니없지 않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내용들인데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례 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쟁점이라 하더라도 사례로 엮으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맞출 수 있어요. 즉,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합격자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민법의 그러한 난이도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수험생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험이 합리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를 숙지하시고 그리고 객관식,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우리 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 그렇지 않은 여타의 기출문제는 OX로 간단히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험이 난이도가 좀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만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의 어떤 분석이랄까라는 부분에서는 환영할 만한 시험이었어요. 환영할 만한. 사례도 적절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러한 객관식 개별 지문들도 충분히 전형적인 판례와 조문이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서 비춰봤을 때 이 경험자들 입장에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 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민법은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닥쳐가지고 시험 한두 달 남겨놓고 이때 몰아치기로 해야 되겠다. 다른 과목은 통할 수 있어도 민법은 망한 거예요. 민법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최소한 기본서나 기본 강의 한 번은 봐놔야 됩니다. 그래야 막판에 집중해서 보완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한 방에 끝나지 않아요. 최소한 기본서를 3회독 정도, 3번 정도 돌리면 충분히 70점은 극복할 수 있어요.
70점만 넘으면 뭐 다른 과목에 도움을 주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죠. 어떠한 난이도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제가 준비하는 기본서 곧 출제가 출간이 돼요. 그래서 기본서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7월에도 기본 강의를 개설하게 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공부 방법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법을 배우잖아요. 민법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법조문에서 한 50%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법조문. 근데 법조문을 이걸 암기해야 되느냐? 이 법조문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 조문에 출제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중요한 조문.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법은 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법조문은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왜 있느냐? 이 취지. 이거 상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 보호해야 된다. 제한능력자 보호해야 된다.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이 있으면 그 사기 강박을 당한 자 보호해줘야 된다. 취소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본인에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또 거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러한 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지, 상식이에요. 가슴으로 이해한다라는 얘기죠. 가슴으로 이해. 이를 하게 되면 이 법조문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이걸 읽고 그렇겠네 어느 정도 이해하면 법조문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함정, OX로 함정을 어떻게 파는지 이 부분은 객관식 기출문제 한두 번만 풀어보면 함정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정에만 주의하면 100%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예요. 이 판례는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 그러나 우리 시험에 뭐 지엽적인 판례가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두 지문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건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이 전형적인 리딩 판례.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각 교재의 특성은 이 부분에서 좌우하죠. 어떠한 판례를 뽑았느냐, 그리고 뽑은 판례를 이 법조문과 체계적으로 어느 요소에 물 흐르듯이 논리 연결되게 판례를 배치했느냐. 이게 이제 각각의 우리 수험시장에 여러 개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건 각 저자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책의 성격을 달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도를 두고 이것을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흐름과 체계를 잡아서 서술에 놓는 데다가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건 선택의 자유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고 어쨌든 시험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이 판례를 정선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무르들듯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 대법관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동시대에 동일한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판례 내는 것도 상식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를 왜 냈는지 일단 가슴으로 이해한다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결국 모든 이 법은 암기로 가게 되면 망합니다. 암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해가 없이 암기, 단편 암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 과목은 절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전제로 하고 그것이 상식에 기초해서 가슴으로 느낀 다음에 함정, 어느 부분에서 함정 포인트를 받는가 그걸 기출문제로 해결하면 70점이라고 그냥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거의 90점, 100점 가까이도 당연히 맞을 수 있는 우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교실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